네, 반갑습니다. 7월 24일 수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오늘은 네이버 화면으로 조금 준비를 해드렸습니다. 왜냐면 이게 뉴스를 계속 보고 있는데 이게 종합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조금 까다로운 그런 이야기들만 쭉쭉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하게 뉴스를 추출하기가 좀 어려워가지고 한꺼번에 훑고 지나가는 거, 자 이거 해보니까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걸로 또 오늘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일러서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직까지 종합적으로 뉴스가 분석이 되는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있다가는 또 시간만 지나가니까 바로 한번 빠르게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우지수는 0.14 떨어졌고요. 나스닥도 0.06 떨어졌습니다. S&P 500 0.16 하락 마감이 됐어요. 전체적으로 좀 하락 마감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장중에 계속 올랐었고요. 오르고 내림을 계속 반복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이 시장이 쭉 진행되는 동안에 계속적으로 변수가 나타났다는 얘기죠. 이거 가나? 아닌가? 가나? 아닌가? 뭐 이런 식의 느낌들. 즉, 많이 오른 것도 아니에요. 또 많이 내린 것도 아닙니다. 계속 여기서 왔다 갔다. 그러니까 이거는 다시 얘기하면은요, 우리 시장에서도 보합권이 나타날 때 나타나는 모습들인데,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 네. 우리도 길을 걸어가다가, 길이 좀 헷갈려요. 어디로 갈지 잘 모르겠어. 그럼 어떻게 돼요? 갈팡질팡. 왼쪽으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갈까요? 종로로 갈까요? 네. 청량리로 갈까요? 네. 차라리 그 다음에, 종로로 갈까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방향을 확실하게 정해주면 내가 갈 텐데, 그 부분을 정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은 대선, 그 다음에 빅테크 실적,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 애프터마켓에서는 열심히 잘 되고 있어요. 자, 이 부분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뉴스 상황을 보게 되면, 이게 완전히 극명히 갈리는 모습이 좀 있습니다. 테슬라, 그 다음에 GM, 이런 쪽 지금 보시면 뉴스 나오는데, 테슬라나 GM 같은 경우는 실적이 별로 안 좋아요. 아니죠. 실적은 좋지. GM은 실적이 좋아요. 테슬라는 실적이 안 좋고. 자, 그런데 불구하고 주가가 지금 밀리고 있어요. 밀리고 있는 상태. 근데 빅테크 쪽에서는 애플 이런 쪽은 실적이 또 구글 이런 쪽 실적이 또 괜찮게 나오면서 주가가 또 반등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 빅테크 쪽에서 실적이 갈려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상황이 좀 갈려있다는 얘기입니다. 전기차 쪽이 지금 조금 힘든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대선 때문입니다. 이 대선 때문인데 트럼프가 여전히 우세하죠. 네, 우세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서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좀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 처음부터 한번 볼게요. 저 밑에 내려가서요. 처음부터 나온 뉴스를 볼게요. 자, 트럼프 수혜, 우크라이나 재건주, 알고 사야 이득이다. 이런 건 굳이 안 보셔도 됩니다. 네. 미국 불확실성의 갈팡질팡 외인, 조선 방산주는 담았다. 자, 이쪽은 이제 외국인들이 어느 쪽으로 방향을 틀었는지 알 수 있는 거지만 굳이 알 필요 없습니다. 자, 요 정도까지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트럼프 피격에 대해서 경호 실패한 비밀 경호 국장은 결국 사임했다. 중요하지 않죠. 자, 미국 증권위에서 이더리움 현물 ETF를 승인했다라는 것은 이제 가상화폐 쪽에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쪽은 관심 있는 분들은 살펴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지금 2시 20분 정도 되어 있는 그때 나온 기사인데 이 기사에서는 뭐냐, 테슬라의 시총, 머스크가 상승세를 살릴 것인가 인데 이때는 실적 발표가 나오기 전이에요. 근데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상황이 조금 이상해졌죠. 자, 이쪽에서는 지금 볼만한 부분 별로 없습니다. 자, 세 번째 페이지로 넘어가서 볼게요. 이제 쭉쭉쭉쭉 가다가 무슨 얘기 나오냐면 중동 휴전 협상, 중국의 경기 둔화 때문에 유가가 떨어졌다. 자, 유가가 떨어지게 되면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이 좀 있죠. 자, 유가 하락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서 생각한다면 지금 중동의 휴전 협상이 진전되고 있다. 평화가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을 방문 중인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일단은 인질석방 협상에 진전이 있었다라고 밝혔다. 라는 것은 이제 그쪽 중동 지역의 문제가 좀 해결이 되게 되면 조금 더 이제 완화된 그런 느낌대로 갈 수가 있겠죠.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은 거의 지금 생각하지 않고 계시죠. 그 다음에 이 중동 지역의 문제가 또 불거지면서 막 부담을 줬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일단락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쟁의 시대가 가고 평화의 시대가 온다라면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움직이는 것들은 뭐냐면 물류예요. 무역, 물류, 그 다음에 뭔가 이제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어떤 소비 이런 것들이 늘어나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기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수 있잖아요. 기름을 소비를 많이 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기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면 유가가 떨어져야지 정상이야. 아니면 올라가든지. 근데 올라가는 게 정상이죠. 기름에 대한 수요가 많아지게 되면 찾는 사람이 많아지고 공급이 떨어지니까.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휴전 협상이 되니까 당장 수요가 늘어나지 않는데 공급이 많이 늘어났다.
지금 재고는 많이 있잖아요. 재고가 있는 상태에서 네, 휴전이 협상이 이제 진행이 되면은 요게 더 이제 좀 타이트한 어떤 수급 동향들이 좀 풀어지는 거죠. 즉 수요는 크게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공급만 확 풀어진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뭐가 돼요? 유가가 조금 내려가는 상황을 만들어줬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중국의 경기 둔화. 이거는 수요 감소로 이어집니다. 자, 방금 전에 이 중동 지역의 평화를 통해 가지고 네, 공급이 조금 네, 느슨해진 상황이 좀 됐는데 수요는 더 네, 늘어나지 않는 상황이 된 거죠. 공급은 많아지고 수요가 감소되는 상황으로 진행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참고하시면 아, 유가가 좀 떨어졌구나. 자, 유가가 좀 떨어지면 어떻게 되겠죠? 기름을 사들이는 입장에서 정제마진이 필요한 종목군들은 조금 애매할 수 있어요. 정제마진, 즉 정유주 같은 경우, 이제 S오일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유가가 높은 상태에서 정제마진이 조금 더 많이 발생되기 때문에 여기서 실적 개선의 기대치를 좀 보여줄 수는 있는데 이게 유가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수입하는 입장, 즉 석유 화학주 쪽에 반등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또 원재료 가격의 인하를 통해 가지고 전반적인 네, 뭐가 일어나요? 물건 가격의 안정화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물가가 하락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성장률 같은 경우도 조금 더 괜찮아질 수 있고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런 그 뭐죠? 저기 금리 인하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이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게 바로 네, 중동 휴전 협상과 중국 경기 둔화. 이게 근데 이 이야기는 계속 나왔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유가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는 좀 지켜볼 필요는 있습니다. 6주 만에 최저치를 찍었대요. 네, 그러니까 주유소 가격이 좀 내려가고 있나? 그거 보면서도 우리가 네, 이런 것들을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쯤 되면 여러분들은 고수. 주유소 가격이 뭐 기름 가격이 좀 내려갔네? 그렇다면 인플레이션이 좀 내려갈라나? 네. 공급이 좀 늘어났나? 중동에서 휴전 협상이 일어나고 있나? 자, 이렇게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그럼 동승자가 깜짝 놀라요. 뭐야, 너 그 정도야? 네, 그럴 때 뭐라고 하시면 되죠? 성투사 덕분이야. 그럼 성투사가 뭔데? 이렇게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홍보가 되는 거죠. 네. 좋아요. 네. 자, 이런 거 한 번씩 해보시기 바라고요. 네. 자, 아무튼, 그렇고, 자, 해리스. 네, 민주당 대선 후보가 확실시되는 네, 해리스 부통령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보면서 이 해리스 트레이드라는 말이 또 생겨나고 있어요. 해리스 트레이드. 이게 무엇이냐. 네. 이 바이든이 이 재선에 대한 어떤 후보 사퇴를 하게 되면서 무슨 일로 진행이 됐냐. 어떻게 진행됐느냐. 불확실성이 제거됐다. 그러면서 트럼프와의 격차를 2%포인트로 줄여버렸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승리할 것이다. 네. 그렇게 되니까 트럼프가 이게 쏘아 올린 어떤 그런 좀 압박감, 숨막히는 압박감이 있잖아요. 이게 조금 완화된 느낌이야. 그럼 여기에서 나타나는 것들은 뭐냐면 2차 전지. 네. 2차 전지가 지금 막 쪼여져 있었잖아요. 반도체 쪼여져 있었잖아요. 빅테크 막 눌리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게 조금 풀리는 듯한 느낌이죠. 자, 그러면 2차 전지도 좋아지고 반도체도 좋아지는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이거는 조금 이따 실적을 보시면 조금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 지금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은 네, 트럼프 대선 출정식에 열린 밀워키 출격 이렇게 돼가지고 아직은 확실하지 않죠. 누가 될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지금 유력하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트럼프의 상대로 이제 누가 되느냐의 이런 부분들이 만들어졌을 때 근데 저는 자꾸 예전에 그 누구였죠? 그 트럼프 예전에 당선될 때도 그 여성 그 누구였잖아요. 힐러리였나요? 맞죠? 그래서 거기서도 이렇게 막 우세하다가 확 이제 막판에 뒤집어진 모습 좀 있었던 것이 약간 보수층이라든지 아직은 여성 대통령에 대한 그런 시각이 별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미국에서 조금 불리한 입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해봐요. 네, 아무튼 뭐 누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또 이 사람이 이 해리스 부통령이 실제로 유력하다고는 하지만 네, 진짜로 대선 후보에 나올런지는 봐야 되는 거니까 이것도 이제 변수로 작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막 독주하던 어떤 그런 어떤 부담감보다 좀 나아지고 있죠. 하지만 월가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느냐? 트럼프의 당선을 염두에 두고 포트를 재구성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라는 조언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이때까지 지금 5시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5시에 지금 이 기사를 펴면서 보고 있었거든요. 근데 5시까지만 하더라도 네, 테슬라의 실적을 앞두고 네, 미중시 약보합이다. 실적이 아직 안 나왔어요. 장이 안 끝났거든. 그래서 이게 지금 보고 있었는데 테슬라의 실적이 짠 하고 나왔는데 실적이 별로 안 좋게 나왔어요. 주당 순이익이 예상치 미달이다. 그래서 시간에서 급락을 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습니다. 이게 이제 제일 큰 좀 부담감이다라고 좀 볼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걸 한번 볼까요? 네, 세 탭에서 열어가지고요. 지금 이거는 네이버 같은 데서도 하시면 될 수 있어요. 네, 뭐지?
가스켓 테슬라, 네, 테슬라, 주가, 이렇게 보시면은요, 여기 네이버에서 나오거든요. 지금 보면은 이제 정규 시장에서 2.4% 내린 거, 2.04 내린 거고요. 그 다음에 애프터 마켓에서 3.9% 하락했다라고 되어 있죠. 지금 하락 중에 있는 거예요.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른 것도 보실 때도 편해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엔비디아. 네이버가 큰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주가는 이 모양이지만, 네. 엔비디아는 조금, 정주가 조금 내렸지만, 네. 지금 애프터 마켓에서도 조금, 내리고 있는 상태다. 근데 애플 같은 경우는, 네. 조금 올랐고, 조금 내리고, 얘네들 그냥 크게 움직임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또 보시는 거 뭐 있어요? 아마존, 네. 이런 거 있을 수 있겠고, 아마존은 좀 올랐네요. 그 다음에 알파벳, 네, 알파벳, 이런 것들, 이렇게 보시면, 네, 아실 수가 있죠? 네. 근데 구글 실적이 좀 늘어났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네, 애프터마켓 좀 밀리고 있네요. 이제 올라갔다 내려갔다 계속 하는가 봐요. 자, 이런 부분들, 우리가 시간의 주가를 확인하는, 미국 증시 확인하는 방법은 이렇게 네이버를 이용해서 보시면 조금 좋다라는 거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GM 봐야 되겠죠, GM. GM도, 지금, GM은 안 나오나요? 네, 주가. 제너럴 모터스라고 쳐야 됩니까? 네. 어렵게 쓰네요. 네, 제네럴 모터스. 이렇게 안 나오면 안 볼 거야. 네. 나오네요. 자, 요거는 지금, 네, 실적이 좋게 나왔다는 얘기에도 불구하고 주가 크게 떨어졌는데, 애프터마켓에서는 조금 보상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서는, 요 내용 좀 살펴보시면, 테슬라 같은 경우는 주가 좀 떨어진 상태예요. 근데 다른 기업들 같은 경우는 잘 버티고 있는 형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한 가지 보면 이제 카카오 하나 더 볼게요. 네, 카카오 보시면 김범수 후폭풍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지금 구속됐잖아요. 네, 구속되면서 이제 문제가 커지게 되는데 저는 계속 카카오 종목들 이야기해 드릴 때 카카오 게임, 이제 뱅크, 카카오페이 다 말씀드리지만 네, 매도하시면서 넘어가시라는 말씀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래도 안 팔고 계신 분들은 많이 계시긴 하죠. 네, 어차피 여기 터질 것까지 다 터졌다. 네, 이렇게 말씀하시면 별로 할 말은 없습니다만 이게 중요한 건 이거예요. 앞으로 올라올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들인데, 현재 시점에서는요, 그냥 일반 회장님이, 네, 구속된 게 아니라고 봐야 돼요. 왜냐면, 일반 회장님들은 들어가시더라도 큰 문제는, 네, 사실 없었어요. 원래는 이제 그룹주들 같은 경우는 회장님 구속되면 주가가 더 오른다는 썰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있었는데, 이 카카오 같은 경우는요, 실질적으로 구동의 축이라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카카오가 어디로 굴러갈 것인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 성장의 동력 같은 그런 느낌이죠. 쉽게 얘기하면 테슬라에서 머스크가 구속된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처럼 이렇게 문어발처럼 줄줄줄줄 사탕으로다가 그냥 엮어가지고 자회사를 거의 200개 가까이 만들었죠. 지금 200개 정도 되죠. 이 정도 되는 등치를 불러놨는데 여기서 그냥 그 핵심 축이 빠져버렸어. 구속이 돼버렸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선장을 잃어버린, 네, 그런 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기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내용은 이제 SM의 어떤 주가 조작 이런 거라고 되어 있지만, 그룹 전반에게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고, 또 상징적인 의미가 되는 그런 인물이기 때문에 투자 심리가 약화되는 거. 이런 건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주가가 당분간 올라오기 어려울 수밖에 없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물론 악재 더 버텨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단기적으로 반등이 더 나올 수도 있다. 기술적 반등 분명히 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네, 그 부분이 추세를 뒤집긴 좀 어려울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보시면 되겠고, 자, 2분기 순이익이 크게 밑돌아서 장외 주가가 떨어지고 있다 되어 있는데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죠. 이제 5%까지 빠졌었네요. 네, 그래서 조금씩은 회복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 보이고요. 자, 구글은 이제 시간에서 강보합, 아까 전에 보셨죠? 기술주들 시간에 강보합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들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특이사항 없죠? 오늘 뉴스가 이 모양이야. 이 모양이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네이버를 보여드린 거예요. 자, LG노텍 오늘 실적 발표 있습니다. 깜짝 실적 기대된다 얘기 있습니다. 그래서 LG노텍 같은 경우도 이제 애플 고객사로 해가지고 말씀드린 게 있었는데, 이게 카메라 모듈 쪽이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 특이한 게 없죠? 네. 테슬라 떨어지고 있는 얘기 계속 나오고요. 네, GK의 강원랜드 이건 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굳이 말씀드릴 건 없을 것 같아 보이고요. 네, 그 다음에 빅테크 실적을 기대하면서 소폭 떨어진 모습이 좀 있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해리스 트레이드는 여기 나오네요 뉴스로. 네, 정치 테마주가 요동치고 있다. 뭐 이렇게. 네.
해리스 트레이더. 지금 요거 내용 보시면 여기 나와요. 네, 부통령 지지율이 45%로 47%인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격차가 2%포인트로 좁혀졌다라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게 어디로 튈지 모르는 그런 변수가 된 거야. 어떻게 보면은 아주 흥미진진한, 네, 그런 그 게임 같은 상황이 좀 된 거죠. 엎치락뒤치락 하는 모습. 그래서 관전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재미가 있을 수 있겠는데, 직접적으로 이제 투자에 영향을 받는 우리들 같은 경우는, 아우, 뭐야, 누구야, 어떻게 되는 거야. 네, 이렇게 되는 거죠. 한 치 앞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좀 됐다. 자, 그 다음에 요거 조금 애매한 기사가 나왔는데, 현대 일렉트릭 목표 주가가 28만원, 42만원까지 늘어났다. 지금 주가 상황은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이런, 전력 변압기 산업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목표 주가 너무 높였는데요. 근데 지금 많이 올라왔는데 너무 높였어. 너무 높였다는 거. 자, 2분기 매출액은 1조원 가까이 되네요. 영업이익은 2천억. 나쁘진 않네요. 그죠? 네, 그다음에 현재 그 시가총액 이런 것들도 봤을 때도 나쁘지 않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네, 더 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너무 높였다. 너무 높였어. 28만원에서 42만 원이면 거의 50% 되나요? 네, 그 정도 늘어나는 겁니까? 네, 조금 많죠? 네, 조금 많아요. 30만원, 맞죠? 한 거의, 네, 50% 정도. 네, 여기 써있나? 얼마 늘어난 거예요? 계산해보세요. 네, 대충 맞을 겁니다. 그래서, 네, 이 정도 50% 정도 늘어난다. 지금 주가 근데 많이 올랐거든요? 많이 올랐는데, 저렇게 목표 주가를 높게 잡고 좋은 뉴스를 쓰게 되면, 이 시점에서 이탈하지 않는 사람들은 생길 수 있겠지만, 저걸 보고서 주가를 더 올려야 되겠다라고 해서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들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자, 실적이라든지 추세 같은 거 잘 따져보고 진행하셔야 됩니다. 네, 아직까지는 전망치가 좋기 때문에 주가를 당장 팔아 먹어야 될 이유는 없겠죠. 주가가 떨어질 만한 이유도 없고요. 그래서 유지는 더 하셔도 되는데, 네, 매수 같은 부분들은 조금 고민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 보여요. 네. 자, 이렇게 목표 주가가 갑자기 뛴다라고 한 종목군들은 조금 주의를 좀 해주셔야지 됩니다. 이 부분들 체크하시고요. 네. 자, 그 다음에 공매도가 없었으면 로봇주 과열이 없었다. 이건 뭔 상황, 뭔 소리입니까? 근데 이 공매도 이야기는 어쨌든 내년까지는 네,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별로 없겠죠. 네. 자, 이제 볼게요. 네, 그 다음에 특별한 거 없죠? 네, 특별한 뉴스가 지금 없는 상태에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만 좀 잘 보고 가시면 되겠어요. 구글 2분기 검색 광고 클라우드 호조, 매출액도 올랐고 순이익도 올랐다. 하지만 시간에서는 아직까지는 네, 변동성을 보이고 있다. 시간에서 20% 상승했다고 되어 있지만 아까 전에 우리가 확인했을 때는 어땠어요? 조금 내려가는 모습이 좀 있었죠. 자, 이 이후에 계속 변하니까요. 그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시간 날 때마다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정도. 현대 일렉트릭 얘기 또 나오죠. 네. 또 얘기 나오고, 이게 계속 뉴스에 나오기 시작하면은, 일단 주가가 올라가지 않은 상태면은 관심을 가지는데,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뉴스 계속 나오면은, 일단은, 네, 조금은 색안경 끼고 보시는 게 유리하다는 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별한 거 없죠? 자, 카카오 얘기 또 나왔고요. 자, 호실적 GM사. 자, GM이 깜짝 실적인데도 주가가 급락한 이유가 있다. 이 얘기예요. 뭔데? 자, 지금 얘네가 뭐였냐면 깜짝 실적 좋았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 기사에서 나온 게 전기차 대량 생산에 나설 수 있게 되면서 초기 성과에 고무됐었다. 그런데 전기차 생산 확대를 위한 필요 기반을 지금 다진 상황이다. 그러니까 전기차 생산 확대를 위해서 기반을 다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무엇이 문제냐? 정책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뭔가 네, 여기에 맞는 트레이딩을 좀 해야 된다라는 거죠. 거기에 맞는 노선을 짜야 된다라는 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기차를 생산한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현재 계획들이 실현이 불가능해진 상태다. 지금 LG에너지솔루션이 이제 가장 큰 피해를 받잖아요. 그래서 공장이 중단이 되면서 애매해진 상태가 좀 된 거고요. 올해 생산량도 조금 적게 잡아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전기차로 탈바꿈할 것이다라고 밝힌 부분들은 이제 다시 조금 수정이 되면서 진행되는 거고요. 지금 당장은 전기차로의 생산 전환, 시설 전환 속도를 늦추고 당장은 돈이 되고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에 집중하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약간은 이제 뭔가 기업들이 노선을 바꿀 때 조금 네, 악재 요인으로 작용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좀 있는 거죠. 이제 이거는 지금 실적이 좋게 나왔어도 지금 이미 투자를 진행하고 이런 것들이 상황이 진행되는 이런 상태에서는 부담감을 좀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이쪽으로 부분에서의 어떤 손실이 좀 발생했는가 봐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 손실이 났지만 안정적인 네, 인상적인 실적을 냈다. 하지만
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점차적으로 더 그 돈 먹는 하마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빨리 노선 타지 않으면 부담스럽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네. 자,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네, 시간의 차이일 뿐이죠. 전기차는 시간적인 차이일 뿐입니다. 지금 당장 안 됐을 뿐이지, 어차피 시간이 지나면 또 되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업들의 노선은 결코 바뀌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거를 너무 빠르게 단기간에 하려고 했었던 부분에서 조금 느지막이 여유있게 천천히 가겠다라는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많이 올라온 종목들에 대한 부분들이 주가를 충분히 조정을 받고 나서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전날 많이 올라간 것에 대한 조정이 엔비디아 쪽에 나타났다. 뭐 근데 0.7% 이런 것들은 의미 없는 거죠. 네. 그래서 더 오르지 못했다 정도의 느낌이지만 네, 오르지 않았다는 건거에 대한 부분이지 뭐 특별한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행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중요한 뉴스들이 네, 여기 앞에 지금 다 나와 있네요. 엔비디아 조금 떨어졌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조금 애매하다. 자, 그다음에 구글 기대 못 미치는 유튜브 광고 수익 때문에 조금 떨어졌었다. 네, 로보택시 웨이모에 7조 원 투자를 발표했다. 뭐 이런 거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트럼프 지지율을 역전하는 해리스. 네, 이런 거 있었고, 네. 뭐 카카오 어쩌고저쩌고 있었고요. 네, 뭐 이게 전부 다입니다. 네, 이게 전부 다예요. 그다음에 뭐 다음 주에 FOMC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들리지가 않습니다. 워낙 그냥 대선과 빅테크 기업들에 대한 이런 변동성, 이 모든 게 트럼프에서부터 시작된 거잖아요. 네, 이 대선의 불확실성이 지금 전체 시장 판도를 흔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하다라는 식으로 얘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우리가 체크하시면 되겠고, 자, 우리나라 증시가 어떻게 되겠느냐? 일단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 그렇게 나쁘진 않았죠, 빅테크 기업들. 그래서 제가 보기엔 괜찮아 보입니다. 다만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있겠느냐, 그 부분은 약간 애매하죠. 주가가 더 상승합니다, 더 많이 올라갑니다에 대한 모멘텀은 약간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 것은 지켜보고 가자. 네. 어제 제가 무방에서 말씀드렸죠. 바닥인지 저점인지 반등 포인트인지 충분히 지켜보고 반등이 시작되고 나서 진행하셔도 전혀 늦을 게 없습니다. 너무 급하게 올라가면 어쩔 수가 없는 거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올라간 이후에 매매 포인트를 또 다시 잡으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아래쪽에서 지금 헤매고 있는 시점에서 너무 급하게 서둘러서 매매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졸갑증이 있어가지고 매매를 해야 되겠다. 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네. 평소보다 조금 덜 사세요. 조금 덜 사시면 됩니다. 평소에 한 5개 살 거 한 2개 정도만 사시면 부담감이 좀 덜 하실 거예요. 그리고 내가 생각한 데 정말 흐름이 그렇게 가느냐 보여지면 그때 추가 매수를 진행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뭐 매수 같은 포인트들은요 늘 똑같아요. 지금은 이제 고점대에서 또는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약간 논란이 되는 그런 패턴들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은 조금 피해 주시고요. 조용한 애들 있잖아요. 조용하게 움직이는 애들, 그런 종목군들이 분명히 나올 거예요. 아까 조선 관련주 하나 또 있었던 것 같은데, 현대중공업하고 뭐 이런 거 얘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조선주도, 근데 걔네들 조용하진 않아요. 조용한 포인트는 아니고, 네, 걔네들이 지금 보면은 그 뭐 방산, 그 다음에 조선 해가지고 뭐 잘 간다고 그렇게 얘기, 여기 있잖아요. 현대중공업 하나오션이 10조 원대 호주 함정 수출 가속 페달을 밟았다. 이런 기사들이 오늘은 또 나올 수가 있어요. 왜냐면 대형주들에 대한 움직임들이 살짝 뒤로 밀리게 되면서 이런 기사들이 주가를 치고 올리는 하나의 요소가 될 수가 있겠죠. 왜냐면 지금 사실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잘 간다 하지만 그렇게 전면에 나서는 종목군들이 아니잖아요. 근데 대형주들이나 이런 쪽이 주춤거리는 사이에서 얘네들이 주목을 받을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선주들 움직임도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자, 지금은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이 얘는 정말 그 조금 기대를 좀 해볼 수 있는 게, 일반 그냥 조선주가 아니라 상선 만드는 애가 아니라 군함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방산주 쪽, 잠수함 이런 거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 주목받는 방산주 플러스 조선까지 같이 묶어서 볼 수 있는 종목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매매 타이밍은 네, 여러분들이 이제 포지션 잘 보시면서 잡으시면 되겠지만, 네, 일단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다라는 것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혀 생각지 않았었던 그런 형태의 종목군들이 네, 조합을 만들어서 주가 상승할 수도 있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건 네, 2차 전지는 계속 조심하셔야 되는 거고요. 빅테크는 혼란에 놓여 있다. 네, 혼란에 쌓여 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네, 겁먹지 않으셔도 됩니다. 네, 주가는 어쨌든 네, 내일이죠, 내일.
내일은 이제 하이닉스 실적 발표부터 시작해가지고 자동차 실적 발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또 작용하게 되면 어제 자동차 많이 올랐는데 오늘도 상승세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로 보면 반도체가 조금 내리더라도 다른 쪽에서 보완해주는 애들이 나타났을 때 긍정적으로 우리가 풀이해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자, 말이 계속 길어지는데요.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어제 잡아놓은 저점권을 그대로 유지해서 바닥의 어떤 흐름들을 유지하고 반등의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을 것인가, 여기에만 주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이야기해드리고요. 저는 장중시장 때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